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요, 개그맨 네. 정영돈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활동 잠정 중단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불안장애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현돈 씨 예전부터 불안장애를 좀 호소했었는데요. 네. 힐링 캠프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아마 이 불안하다는 상황들을 이제 좀 다양하게 그 자기 힘든 상황들을 이제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진짜 좀 불안장애 좀 심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는데요. 그 옆에 앉아 계신 그 김재동 씨한테 착한 얼굴로 앉아 있는데 이유 없이 날 찌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공황장애의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장애 안에 이제 공황장애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연예인들이 이제 흔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특히 정현돈 씨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심해지면서 방송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까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힐링 캠프도 언급해 주셨지만 네네. 또 실제로 정영돈 씨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이 징후가 네네. 무한도전에서 실시했던 검사에서도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노 스트레스 편에서 네.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인물로 정현동 씨가 뽑혔었거든요. 네. 이 전문가의 어떤 다양한 테스트 결과였는데요.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현돈 씨가 오프닝 때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불안하다. 여기 이제 불안하다는 심리적 표현이고요. 네. 이 전체적인 검사 결과 그 본인 안에 있는 어떤 깊은 부분들을 외면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도 이 방송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요,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 연예인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예능을 하는 이 개그맨, 방송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네. 걸까요? 흔히들 연예인들 특히 개그맨들 예능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놀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부러워하죠. 예, 근데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불안 연속이고요. 노동 강도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야외에서 하는 버라이어티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네. 있겠죠. 육체적인 힘겨움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서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렇죠. 대중들이 주목을 받고 또 사랑해줘야 그 자기 존재가 생기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좀 뜬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추락기를 좀 겪게 되면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평지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평평하게.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이 일단 고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게 두렵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네, 특히 개그맨이나 예능에서 활약하는 연예인들 네. 결국 이 웃음과 재미를 줘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작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소갈이를 네. 하는 부분들은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가면 뒤에 있는 눈물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능은 웃음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네. 슬랩스틱 할 때 머리를 딱 때렸는데 뭐 너무 아파서 뭐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피를 흘린다거나 아이고. 이런 건 웃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픈 내색을 할 수 없는 게 기본적인 어떤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종의 가면 같은 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원인들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받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자꾸 사라지는 건데 네. 안으로 자꾸 쌓이게 되니까 이제 큰 문제로 불거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희노애 락이 있는 건데 희와 그렇죠. 락만 표현해야 되고 맞아요. 네, 이게 분노와 이 슬픔은 감춰야 되고. 그렇죠. 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예능이 알고 보면 전쟁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8시간, 12시간씩 녹화가 이루어지고 맞아요. 또 결국 예. 근데 방송은 1시간 남짓 1시간이죠. 나가니까 예. 프로그램 안에서 출연자들끼리 방송 분량이라고 경쟁도 네.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네, 또 주말 비슷비슷한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격돌하니까 시청률 또 신경 경쟁도 쓰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유재석 씨가 요즘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에 네.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방송에 들어가면 네.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목소리를 거의 낼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 보면 사실 나는 그 봅슬레이 타고 막 이 프로레슬링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둘 다 엄청나게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또 이게 요즘 무한도전 멤버들 지금 거의 40대잖아요. 맞습니다. 젊은 신예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스트레스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굉장히 치열해진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게 연예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토로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정영돈 씨를 응원하는 댓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맞습니다. 아마도 이 대중들이 이 정현돈 씨에 대해서 어떤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현돈 씨가 처음 무한도전에 왔을 때 무존재감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웃기지 못하는 개그맨 이런 캐릭터가 생겼을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게 아마 당사자한테 굉장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김태호 PD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네.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이 무존재감이 언젠가부터 미친 존재감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그랬죠. 예, 일반인인데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대중들이 굉장히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현돈 씨의 어떤 성장 과정 이게 굉장히 지금 상황을 공감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정현돈 씨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참 그렇잖아요. 요즘 굉장히 열심히들 다 일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조금 쉬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다들. 근데 정영돈 씨한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투사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 댓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게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우리가 더 힘들다. 이런 좀 악플성 댓글도 심심치 않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어쨌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